역사 신간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일본 경제사가가 쓴 아시아가 세계를 제패하는 시대가 다시 오는가 하는 책입니다. 아시아가 세계를 제패하는 시대는 다시 오는가. 다마키 도시야키 교수의 책입니다. 이 책의 전제는 500여 년 전부터 유럽으로 넘어간 세계사의 패권과 중심축이 다시 아시아로 넘어올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전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500여 년 전에 세계사의 패권과 중심축이 유럽으로 넘어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에도 패권이 아시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저자인 다마키 도시야키 교수는 오사카에서 태어나서 동지사 대학, 도시시아 대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 과정을 하는 도중에 교토산업대학교 경제학부 강사를 거쳐서 조교수에 임명이 됐고요. 이후에 오사카 대학교에서 북유럽의 상업과 경제 1550년에서 1815년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역사 분야에서 경제사 분야를 전공한 그는 현재 교토산업대학교 경제학부 경제학과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습니다. 다마키 도시야키 교수의 주요 저서로는 근대 유럽의 탄생, 네덜란드와 영국, 해양제국 번영사, 유럽 패권사, 정보제국의 흥망, 소프트파워 500년사, 이런 주로 경제사 분야의 저서들이 있고요.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선생님도 모르는 세계사 혹은 선생님도 모르는 경제세계사, 인류는 세계를 어떻게 바꾸는가라고 하는 그런 저서를 하셨습니다. 아시아는 5천여 년 인류 역사상 상당 기간 경제적으로 유럽보다 우위에 있었다라는 것이 다마키 도시야키 교수의 주장입니다. 저자는 보통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4대 문명론에다가 그 중국의 황하 문명에 양자강 문명을 더했고요. 그 메소아메리카 문명을 더해서 6대 문명론으로 인류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을 누린 문명은 중국의 황하 문명이었다라고 전제를 하고요. 그 황하 문명의 중심에 있었던 진시황은 중국 춘추 전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반량전이라고 하는 화폐로 거대한 중국의 경제 통합을 이루어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유로화를 매개로 유럽 대륙의 경제 통일을 달성한 유럽연합 모델보다 무려 2000년 이상 앞선 위대한 도전이자 눈부신 성취였다는 것이 이제 그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경제적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시아에서 패권과 중심축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된 것은 바로 이제 대항해 시대 때에 이르러서인데, 이때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냐 등으로 대표되는 유럽이 백기를 통해서 전 세계에 진출하여 부를 축적하는 동안에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는 안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럽은 구텐베르크의 활자혁명, 종교개혁, 산업혁명 등을 거치면서 세계의 패권을 거머쥐었고, 그리고 그 패권은 제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손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세계의 패권과 중심축은 미국이 쥐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주장을 전제로 해서 원래 아시아가 갖고 있었던 경제적 패권이 유럽으로 넘어갔고, 유럽에서 다시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구조로 변해갔는데, 이 경제적 패권을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아시아 쪽에서 다시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이 책의 저술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 서문에서는 이제 세계 경제의 패권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가 하는 것들을 계략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1부에서는 인류의 역사에서 아시아 우위의 시대가 길게 이어진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농경 생활이라든가 중국이 융성하게 된 이유, 그 다음에 통합과 분열을 거치면서 특히 이제 원나라 때 징기스칸이 동서양을 아우르는 큰 제국을 형성한 것,
뭐 이런 것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그 아시아가 중심축이었던 그 상황이 어떻게 이제 유럽으로 넘어갔는가, 유럽이 어떻게 세계를 제패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유럽의 관점에서 또 살피고 있습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 그 다음에 중세 유럽과 이슬람 세계, 그 다음에 이탈리아에서 포르투갈로 유럽의 무역의 중심지가 변화된 그 과정, 그 다음에 대서양 경제 형성과 유럽의 대도, 구텐베르크의 활자 혁명에 의해서 정보의 소유라든가 그것의 확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전파되었는지 11장에서는 바닷길을 장악해서 패권을 차지한 네덜란드와 유럽 경제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세계사의 중심축이 이동을 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세계 중심축이 되었고 패권을 차지하게 된 그 유럽의 아시아로의 확장으로 인해서 그동안 잠자고 있던 아시아가 잠에서 깨어나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유럽 대륙의 공업화가 어떻게 이제 식민지 개척이라든가 아시아로서의 시장 개척을 위해서 확대되어 왔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특히 그 전신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영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패권을 공고하게 하였는가 하는 것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에서부터는 이런 그 유럽 중심의 세계사의 패권이라는 것이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이후에 냉전체제, 그 다음에 냉전체제가 해소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패권화의 시대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제일 마지막 장에서는 아시아의 재부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1대1로 아시아의 여러 강국들의 경제 혹은 세계에서의 어떤 영향력의 증가 이런 것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 책의 전체적인 흐름은 세계사의 패권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에는 아시아 쪽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다가 1500년을 전후한 시점에 유럽으로 그 중심축이 이동을 했고 유럽은 여러 가지 내부적인 발전에 의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공고히 해왔고 그 영향력에 의해서 만들어낸 산업혁명이라든가 군사 대국화, 바닷길 개척 배경하에서 아시아로서의 시장과 식민지 개척에 나섰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랫동안 잠자고 있었던 아시아가 잠에서 깨어나서 세계사에 다시 편입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유럽의 중심이었던 그 패권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중심의 세계가 형성이 되었는데 잠에서 깨어나서 내부적으로 계속 발달을 해온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의 어떤 각성, 발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는 세계사의 패권이 다시 아시아로 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미래를 조망하고 있습니다. 다마키 도시아키 교수는 이 책에서 세계사의 패권, 중심축이라는 것에 근거한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나름대로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황하 문명 혹은 양자강 문명을 중심으로 확산된 이 아시아의 세계사 패권, 중심축이 어떻게 그렇게 일찍이 형성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15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이 아시아 중심의 세계 패권이 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었는가. 마지막으로 패권을 장악한 유럽이 그들의 그 주도권을 미국에 넘겨주게 되었는가라는 것들을 고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다마키 도시아키 교수가 이제 아시아인인 만큼 아시아의 관점에서 세계사의 문제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한계도 있지만 전체적인 세계사, 그러니까 인류사에 있어서
그 경제적인 흐름, 그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한 영향력의 확대라는 점에서 역사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한번 읽어보고 여기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여러분께 아시아가 세계를 다시 제패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다마케 도시아키 교수의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